네, 이번 시간에는 부호 기반 양자 내성 암호 중 하나인 메겔리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메겔리스에 대해 설명한 뒤, 세 번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네 번째, 메겔리스 C 코딩을 보면서 결론 짓겠습니다. 네, 부호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제안하였는데, 개념은 첫 번째, 부호 단어에 오류 벡터를 추가해서 전송합니다. 수신자는 오류를 포함한 부호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신자는 복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오류 수정 부호를 이용해서 정상 부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덧붙임인데, 전송할 때 원본 메시지에 에러를 더하면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수신자가 만약에 오류 복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오류를 제거해서 원본 메시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부호 이론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적용되기에 매우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1978년 로버트 제이 맥앨리스는 이 부호 이론을 활용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제안했고, 그 이름은 맥앨리스입니다. 네, 최초의 부호 기반 암호이며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가진 수학적 문제를 쓰기 때문에 NIST PQC 표준화 공모전 2라운드에서 남은 후보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복호화 시에 신드롬 디코딩 문제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NP 컴플리트라는 점에서 이 암호의 안정성이 신뢰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암 복호화 속도가 빠르고, 뚜렷한 단점은 공개키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네, 알고리즘입니다. 개인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T개의 오류 수정 능력을 가진 선형 부호 행렬 G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곱하 부호를 사용하고, 역행렬이 존재하는 가역 행렬 S를 랜덤하게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행마다 1이 딱 하나씩만 존재하는 순열 행렬 P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개인키 3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개인키 3가지를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공개키를 생성해 냅니다. 네, 암호화 과정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공개키와 자신의 메시지를 조합합니다. 그리고 이 의도된 오류 벡터를 XOR 연산해 줌으로써 암호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류 벡터를 한 가지의 오류가 들어간 오류 벡터를 XOR 해주게 되면 이 위치에 있는 비트가 반전됨으로써 오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와 공개키를 조합하고 에러 벡터를 XOR 해준 암호문 C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복호화 부분입니다. P의 역행렬을 생성된 암호문 우측에 곱해주는데, 이 우측에 곱해주게 되면은 G 공개키를 풀었으면 SGP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신드롬 복호 문제가 들어갑니다. 신드롬이란 홀짝 검사 행렬, 즉 페리티 검사 행렬 H를 이용해서 임의의 벡터 X에 그 신드롬 값을 계산한 값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경우에서는 암호문의 신드롬 값을 구하고, 오류가 만약에 없다면 이 부호의 신드롬 값은 0임을 이용해서 오류 위치를 찾아서 수정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이 그 과정입니다. 역행렬을 곱해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의 신드롬 값을 계산하면은 아래와 같은 식이 완성되는데, 곱하 부호 G에 대한 페리티 검사 행렬 H를 찾아내서 양측에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식을 풀어 쓰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에러 매트릭스, 오류 매트릭스 하나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오류 벡터를 찾은 후에 그 오류 벡터를 포함하지 않는 벡터들로 다시 구성하면은 MS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S에 대해서 개인키 S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해주면 원본 메시지 M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C 코딩 부분입니다. 맥앨리스에서 곱하부호 4 곱하기 7 행렬의 곱하부호 G를 사용했고,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곱하부호, 공개키, 암호문, 평문, 그리고 개인키를 생성하고 곱하부호에 대한 페리티 행렬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선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구해주는 건데 곱셈 과정에서 전치 행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페리티 체크에 전치 행렬을 구해줍니다. 많은 부분은 생략되고 그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만 캡처해서 보시면 개인키로 순열 행렬 P를 랜덤하게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는 가역행렬 S도 랜덤하게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개인키를 활용해서 공개키를 생성해 준 뒤 암호화 과정에서 공개키와 오류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암호화 함수를 보시면은 자신이 보낼 메시지와 공개키를 조합한 뒤 그 조합한 암호문에 에러 벡터를 XOR 해주면서 암호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복호화 과정입니다. 전송받은 암호문에 P의 역행렬을 암호문 우측에 곱해줍니다. 이 과정을 실행하는 함수인데 네, 여기서 암호문에 P의 역행렬을 우측에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P의 역행렬을 구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암호문에서 신드롬 복호 문제를 수행하는데 오류 위치를 찾은 뒤에 수정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이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페리티 검사 행렬을 생성하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역행렬을 곱한 암호문에 페리티 검사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우측의 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게 되는 거는 오류 매트릭스인데 이 오류 매트릭스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해서 그 오류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오류 위치 에러 포지션을 암호문에 적용함으로써 그 오류 위치에 대한 비트를 다시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암호문의 마지막으로 S의 역행렬, 개인키 S의 역행렬을 곱해줌으로써 원본 메시지 M을 복호하게 됩니다. 결과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인풋 메시지로 1101을 보내게 되면 개인키를 사용해서 공개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공개키와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에러 벡터를 추가한 암호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암호문에 대해서 개인키 P에 대한 역행렬을 곱해주고 나온 행렬에 신드롬 복호를 수행하게 되면은 100이라는 에러 매트릭스가 생성됩니다. 에러 매트릭스로 에러의 위치를 찾아준 다음 1인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위치의 비트를 반전시켜 줍니다. 그렇게 오류를 수정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역행렬 S를 곱해줌으로써 원본 메시지 1101을 획득하게 됩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똑같은 1101인데 공개키를 랜덤하게 생성하기 때문에 공개키가 항상 다르고 그에 따라 나오는 암호문도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생성된 암호문에 새로운 원본 메시지와 같은 플레인 텍스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원본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공개키를 생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암호문이 생성됩니다. 암호문을 복호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있고 그에 따른 플레인 텍스트, 인풋과 똑같은 플레인 텍스트가 복호화 완료됩니다. 이렇게 작은 버전의 맥앨리스를 구현하면서 그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